잘 차려놓은 수학, 맛있게 이해하는 즐거움. 숟가락 락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이제 다섯 번째네요.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뭐 문자를 사용하래요. 뭐 식도 계산하래요.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 야, 우리가 사용을 못 하겠니? 계산을 못 하겠니? 그쵸? 우리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가볼게요. 자, 개념을 떠올리는 락. 이거 뭐야?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간단히 나타내고요. 다시 말하면 문자를 사용한 식을 써서 간단하게 나타내주고 식의 값까지 구하면 되는데, 그쵸? 너무 대충 쓰고 있죠? 대충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 되게 불친절할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배울 그 악명 높은 파트가 있어요.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그쵸? 그 활용 파트에서 한 번 더 응용되는 개념이라서 두 번 설명하면 두 번 지루하거든요. 아, 지루하단 말 하면 안 되지. 두 번 짜증날 거야. 그래서 한 번 짜증내라고 여기선 최대한 줄였어요. 자, 그럼 문자의 사용 가볼게요. 자, 문자를 사용하면요, 수의 관계를요, 그냥 뭐요? 숫자랑 문자가 섞여 있는 식을 어떤 막 문장이나 막 문제 이런 것들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고요. 반전이 나왔어요. 그동안 귀찮게 했던 곱셈 기호를 이제는 생략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요? 숫자랑 문자가 만났을 때, 혹은 문자와 문자가 만났을 때. 숫자와 숫자가 만나면요, 선생님 생략할 수 있을까요? 정신 차려요. 이게 가능해요? 어? 곱셈 생략하면 야, 2 곱하기 5가 25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수랑 문자 혹은 문자랑 문자 사이고요. 수랑 문자에서는요, 숫자를 문자 앞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곱하기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a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수를 문자 앞에 쓰는데 부호를 제일 앞에 써주고요. 3a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니? 야, 이걸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럼 문자랑 문자가 만났어. 그러면 알파벳입니다. 자, b 곱하기 d 곱하기 c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쉽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스펠링 순. BDC라고 써도 되는데 알파벳 순으로 BCD라고 써달라고요. 약속까지는 아닌데. 난 그렇게 지키세요. 괜히 혼나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상식적으로 같은 문자를 곱한다면 거듭 제곱으로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요? A를 세 번 곱하고요. 오케이, 이거 가보자. B 곱하기 C 곱하기 B를 해볼게요. A 몇 개? A 세 개. B 몇 개? B 두 개. C 몇 개? C 하나. 근데 곱셈기호 생략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요렇게. 에이, 그냥 지우고 쓰는 게 더 빠를 뻔했다. 그지 않아요? 그죠? 지워. 지우고 다시 써. 요렇게 쓰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괄호는요, 수나 문자를 앞에 쓴 다음에 a 곱하기 b 플러스 c라면 얘를 a에 b 플러스 c 이렇게 괄호 앞으로 써주세요. 문자가 오던 수가 오던요. 알겠죠? 좋습니다. 훌륭해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번에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 망 같아서 생략한들 여기로 올려버리고 싶다. 자, 아무튼 간에요.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곱셈 기호처럼 생략한다. 무슨 말이냐면 a 나누기 5가 있다면요. 역수의 곱셈 a 곱하기 5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면 되냐면 5분의 1 a라고 써도 되고요. 5분의 분자에다 곱해주면 되니까 5분의 a라고 써도 되고요. 두 가지 방식 가능하다고요. 자, 역수의 곱으로 바꾸기란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뭐 사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분수가 나올 때 역수를 쓰라고 했잖아요. b 나누기 3분의 1을 할게요. 그럼 b 곱하기 역수의 곱셈 2분의 3이 되고요. 그래서 2분의 3b가 된다고요. 알겠죠? 자, 요거를 조금 수정해 볼까요? 왜냐면 두 번 사실 두 가지 방법을 똑같이 설명했잖아요. 그죠? 얘를 제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a 나누기 5는요. 방금 전에 했던 방대로 가면 결과적으로 나누는 친구는 분모로, 나눔 당하는 친구는 분자에다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방식은 나누는 친구가 정수 형태일 때, 2번 방식은 나누는 친구가 어떤 형태일 때? 분수 형태일 때요. 분수 형태일 때는요, 막 3분의 2분의 b라고 쓸 수 없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식의 값은요, 간단한 거예요. 일단 대입이 뭔지 아셔야 돼요. 자, EX라는 문자가 있어. 근데 X가 사실 3이었대요. 그러면 식의 값을 구하라는 건
어떤 수를 대입해서 얻은 결과를 말해 달라는 거예요. 자, 2x가 3이니까 x가 3이니까요. x 자리에다 뭘 대입하면 돼요? 3을 대입하면 되는데 숫자 사이에는 곱셈을 생략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계산까지 가주셔야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자, 가볼게요. 이런 식이요. b-3a가 있대. 근데 b가 마이너스 4고요. a가 1이요. 그럼 b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주는데 여러분 마이너스 음수가 붙어 있으면요. 반드시 괄호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4라는 친구를 괄호를 묶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다 원래는 바로 문자였지만 원래 숫자로 오게 되면 바로 마이너스 32라고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셈교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계산 법칙을 이용해서 덧셈의 계산 법칙을 이용해서요. 그죠?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을 통해서 문제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전혀요. 그쵸? 좋아요. 개념을 떠올리는 루악. 이번에는요. 조금 수준을 올려서 1차식이란 게 뭔지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해서 계산까지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1차식과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항이란 건 뭐냐면요. 수 또는 봐봐. 숫자나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에요. 그럼 봐요. 여기가 뭐요? 5 곱하기 x잖아요. 그래서 항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엔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4 곱하기 y잖아요. 또 다른 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이요. 근데 웬만하면 플러스 5 붙여주면 더 좋고요. 안 붙여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몇 개의 항을 가지고 있죠? 3개의 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5x랑 마이너스 4y랑 7이라는 항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상수항은요. 숫자로 이루어진 항이니까 7이고요. 개수는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수예요. x의 개수는 5였고요. y의 개수는 마이너스 4였죠. 다항식은요. 하나 이상, 항이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 이상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그림 잘 살펴보시면 항이 뭔지, x의 개수가 누군지, y의 개수가 누군지, 상수항이 누군지 다 보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사실 4개가 아니라 더 많아요. 야, 맘만 만들면 막 100개까지 못 만들겠지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자, 다항식은요. 하나 이상의 항이었고요. 단항식은요. 단 하나의 항만 있는 식을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은 무슨 식이죠? 다항식이죠. 단항식이 되려면 5x만 있었던지 마이너스 4y만 있었던지 7만 있던지 이렇게 항이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자, 차수는요. 거듭 제곱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지수 기억나요? 3번 곱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항식의 차수는요. 무조건 가장 큰 항 보는 거예요. 차수가 1이죠. 한 번 곱해져 있고 한 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요. 1차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여기에 지수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인식이요. 차수가 1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x의 제곱에 얘는 몇 차식이요? 2차식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동류항은요. 앞에 숫자 볼 필요 없고요. 문자랑 차수가 같은 항이에요. 봐요. b제곱이 자 2b제곱이 있어요. 3b제곱이 있어요. 그럼 뭘 무시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개수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뭐만 보면 돼요? 오케이 문자 같아. 오케이 차수가 같아. 그럼 얘는 동류항인 거예요. 자 하나 더. x 세제곱이 있고요. x 제곱이 있어요. 문자가 같아요. 근데 차수가 달라요. 그럼 동류항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자 뭐라고요? 거듭적으로 따졌을 때 이 밑에 있는 친구의 밑에 문자가 같고요. 차수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개수가 뭐가 오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계산 가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죠. 끼끼의 법칙이요. 뭐라 그런 거야? 발음 왜 이러니? 끼끼의 법칙이요. 끼끼의 법칙을 공개합니다. 자 1차식의 수의 곱셈과 나눗셈 혹은 덧셈 뺄셈 아무튼 계산을 하게 될 때는 우리는 반드시 끼끼의 법칙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거. 자, 끼끼의 법칙은 뭐냐면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끼리끼리 계산을 하라 끼끼의 법칙이에요. 알겠죠?
어렵니? 야, 끼끼의 법칙이 인간적으로 어려워요? 끼끼의 법칙은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거야. 보자마자 모든 문장을 다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좋아요. 그럼 예를 들어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3을 곱한대요. 끼끼의 법칙이니까 숫자는 숫자끼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2x 제곱 나누기 2를 해볼게요. 그럼 2분의 2x 제곱이니까 숫자끼리 계산해서 x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전혀요. 어려워요? 아니요, 안 어려웠잖아요. 저 뭐야, 순식간에 끝나지 않았니 지금? 좀만 더 가볼게요. 자, 만약에 1차 식이 나오니까 2 곱하기 3x 플러스 5라는 식이 있어요. 분배 법칙과 끼끼의 법칙에 분배 법칙을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2 곱하기 3x고요. 2 곱하기 5인데요. 숫자는 숫자끼리 6x 10. 간단하죠. 문자가 들어갔다면 문자만 하나 보태주면 되고요. 그럼 여기가 제곱이 되고 여기에 x만 붙여주면 되겠죠. 간단하죠. 나눗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똑같은 거 굳이 두 번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간단합니다. 다만 계산 실수만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덧셈 뺄셈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유형으로요. 총정리할 수 있는 파트로 한 번만 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식의 값 가지고 그래요. 종합 문제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분배 법칙이요. 네, 화살표만 따라와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숫자는 숫자기 끼끼의 법칙에서 6x, 2, 3x, 6이 되겠죠. 그 다음 뭐예요? 교환 법칙을 통해서 위치 바꾼 다음에 동류한끼리 계산하는 겁니다. 숫자끼리만 끼리끼리 더해주면 돼서 9x가 됐고요. 뒤에 있는 상수한끼리 돼서 8이 됐고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대입은 일단 웬만하면 마지막에 해주시는 거예요.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요. 자, 9x 플러스 8 더 이상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x자리에다 뭐 대입하는 거죠?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2, 왜 마이너스 2를 대입했지? 야, 이거 오탄가 보다. 여기 마이너스 1로 바꿔줘. 아유, 또 틀렸어. 자,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음수니까 괄호로 묶어서 대입해 주시고요. 계산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요.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꿨습니다. 가볼게요. 앞에는 똑같고요. 뒤에가 마이너스 3을 곱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자, 이거는 여기는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바꾸셨어요? 하는 순간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빼기 3x는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뺄셈을 바꾼 게 아니라 이렇게 위치를 바꿨다 치시면 돼요. 그래서 끼끼의 법칙 3x, 끼끼의 법칙 마이너스 4. 계산이 끝났다면 대입할 때 음수라면 괄호로 묶어서 해달라. 계산 끝내고 마무리하니까 공교롭게 우연히 둘 다 같은 값이 나왔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하시죠. 뭐야, 바보같이 웃었어.